뉴욕주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저지주가 주민과 소기업을 위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화자찬 발언들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모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한국에 돌아가는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 신분 유지, OPT 등에 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촬영국이 방문 업무를 잠정 중단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자 확산은 사흘 새 2배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향후 2주에서 3주 안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9일 5,298명에서 21일 1,356명, 24일 25,665명에 이어 현 시각 기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의 감염자 확산은 사흘마다 2배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6%를, 미국 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확진자는 2만 명에 육박합니다. But to everyone who has left New York over the last few days, because of the rate of the number of cases, you may have been exposed before you left New York. And I think, like Governor DeSantis has put out today, everybody who was in New York should be self-quarantining for the next 14 days to ensure that the virus doesn't spread to others.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향후 2주에서 3주 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당초 추산한 향후 45일, 오는 5월 1일 정점보다 더 높고 빨리 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On behalf of New York, I said we will be 100% helpful. We need help from the entire country right now. We need resources from the entire country right now. 다른 주들을 향해서는 5주에서 6주 후에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미국 내 다른 지역의 확산 가속화를 우려했습니다. Is first, and our numbers are highest. But the apex high point will be sequential across the country.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진자의 규모도 커지면서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와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3만 개의 인공호흡기와 14만 개의 병상이 필요한 데 비해 현재는 400개의 인공호흡기와 5만 3천 개의 병상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So I said to the White House, send us the equipment that we need. Send us the personnel. As soon as we get past our critical moment. 뉴욕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확진자의 입원 현황에 변화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원 재택근무를 명령했으며 식당과 바 등에 대해서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필수 업종들이 문을 닫아 많은 사람들이 부당 해고 통보를 받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뉴저지주가 주민, 소기업, 지원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뉴저지주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675명을 넘어섰습니다. Testing positive, bringing the statewide total to 3,675. I believe that means New Jersey is the number 2 state in the nation.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뉴저지주가 모든 비필수 업종의 자택근무와 영업 중단을 명령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This decision is not an easy one and it pains me.
노동국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100건으로 2017년 9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We know this will only add more hurt at a time when you are already immeasurably hurting. But we must take this step to protect our residents. 직원 감축, 일시해고로 급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주민과 소기업을 위한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발효될 법안은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주택 퇴거 및 압류 금지, 코로나19 치료를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의 해고 금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개발공사에 지원금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제개발공사는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로 근무할 수 없는 직원들의 급여 제공을 위해 주정부가 기업주에게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아직 서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 협상이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긴급자금은 지방과 기업, 개인에게 투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고 사망자 수도 2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간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를 고집했던 아베 일본 총리는 결국 고집을 꺾고 올림픽 1년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일부 국가가 불참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자 일본은 오늘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올림픽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줄줄이 대형 스포츠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올림픽 일정이 조정된 것입니다. 올림픽이 연기되기는 124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각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과 올림픽 이해 관계자들의 건강이 최우선 가치라며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의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은 연기됐지만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미국의 검사 규모와 품질을 자랑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의료 장비 공급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화자찬 발언들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환자 발생 2개월여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초반부터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한 초강수를 뒀던 미국이 전 세계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감보다 못하다, 미국인의 위험은 매우 낮다며 코로나19 위험성을 가볍게 보는 태도가 심각성을 알리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자화자찬하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에서 의료장비 생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동부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의료 장비와 보호 장비에 미국 수출을 늘려줄 것으로 요청하는 등 민간 영역에서 생산을 늘리기 전까지 의료 장비 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미국 내부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크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실적이 한국의 8주간 수치를 넘어섰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37만 건의 검사를 했고 22만 건은 지난 8일간에 이뤄졌다며 한국이 8주간 실시한 수치에 맞먹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또한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5,100만 명, 미국은 3억 2,700만 명이라는 사실을 볼 때 한국에서는 170명당 1명을, 미국은 1,090명당 1명을 검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인구당 6배 이상 많은 검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앞질렀다 연거푸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외신들은 미국의 검사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최근 뉴욕주 등을 중심으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자화자찬 발언보단 시급하고 강경한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우선일 듯해 보입니다.
미국 내 언론들이 코로나 자국 대응을 비교하며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 지원을 첫 번째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 자국민 치료에 심혈을 기울여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하고 롤모델로 삼자는 외신의 보도가 주류를 잇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으로는 CNN, MBC, ABC, 그리고 미국 정부 브리핑에서까지 한국의 검사 대처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국은 이탈리아와 미국을 견줘볼 때 한국의 성공 대처 방안 요인을 빠른 검진으로 뽑았습니다. Some success, they think, is because of the vast amount of testing. More than 200,000 people tested in this country already. 650 places throughout the country where you can be tested between hospitals, clinics, and these pop-up drive-through centers. 이 영상의 댓글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트 루텐샤우, 슈피세미겔은 한국인들의 민주주의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며 그 해법은 바로 투명성, 공동체 의식과 월등한 의료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효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높은 시민의식과 자발적 협조가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 또한 3월 초 한국의 자원봉사자를 소개하며 해외 사재기 열풍에도 봉사자들은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방송을 했고 이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까지 역추적하며 감염 발생 경로를 찾고 코로나 진압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검진소 드라이브스루를 처음 시도했고 주요 외신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최고의 의료 시스템의 적용과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위기 때마다 긴급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BBC 인터뷰가 영국인들에 의해 또 한 번의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각 나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선진 시민의식과 정부의 빠른 대처 관리 시스템을 롤모델로 삼아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교들이 봄학기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가운데 유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내 대학들은 봄학기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진행하고 이외 모든 학교 시설에 휴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기숙사 및 학교 구내식당 등 교내 편의시설들 또한 폐쇄됨에 따라 유학생들의 주거 문제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귀국 후 온라인 수업을 들을 시 학생 비자가 유지될 수 있을지 등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인 세비스 측은 코로나 사태는 특별 사항이며 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졸업 이후 1년 동안 미국 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OPT 비자에 대해선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PT의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OPT는 일을 하다가 또는 이 OPT 중에 지금 귀국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 직장을 들어오자마자 꼭 바로 시작하는 경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기 일정 및 비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뉴욕과 뉴저지 촬영국이 모든 촬영 관련 오피스 업무를 잠정 중단합니다. 뉴욕주 DMV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모든 방문 오피스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업무 중단으로 인해 뉴욕주 전역 27개 오피스가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주행 테스트 일정은 모두 취소되고 일반 면허증, 신분증, 차량 등록 만료일이 3월 1일 이후일 경우 연장 처리됩니다. 단 코로나19 시기에도 운전면허증 정보 변경, 교통법규 위반, 티켓 벌금 납부 등 필요 업무들에 대해선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DMV는 지난 22일부터
오피스 업무 중단하고 온라인 업무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각종 교통 티켓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단, 차량 보험이 만료되는 것은 갱신해야 합니다. 기타 주소 이전 등의 민원 업무는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감염 증세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욕시 보건국은 몸이 좋지 않으면 자택에 머물고 만일 3, 4일 이내로 나아지지 않으면 주치의에 연락할 것과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뉴욕시 311에 문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섣불리 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또 다른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핫라인을 이용해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뉴욕 한국의사협회 212-216-9580이나 뉴욕 한인의 핫라인 212-255-6969로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도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뉴욕 한인의 어플리케이션 캐그니를 다운받으면 뉴욕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유의해야 할 점과 대응 방안 등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코로나19 상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692-692로, 뉴저지주는 898-211로 각각 코비드와 NJ 코비드-19을 보내면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잉그루드 병원과 홀리네임 병원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합니다. 정보는 한국어로 받아볼 수 있고 홀리네임 병원과 잉그루드 병원으로 직접 전화해 한국인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소 감기 증세만 생겨도 의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만일 증상이 의심된다면 외출은 삼가하고 가족 간의 거리도 2m 이상 유지하면서 4일 이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 방문보단 우선 전화로 상담을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 두기와 건강 수칙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19를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드라마 로스트로 얼굴을 알린 한인 배우 데니얼 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데니얼 김은 병원 입원 중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처방을 받고 지난 월요일 정상 회복됐다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치료제는 개인차가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저지시티 노스버겐 84가에 있는 직업학교 주차장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주차된 버스와 충돌했고 그 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용의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3일 플러싱 네일업소 절도범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절도 용의자는 지난 금요일 오후 8시경 플러싱 메인역 인근 근처에 위치한 네일업소의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300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사건 사고였습니다. 미국 내 경기 부양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87년 만에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9%대, 나스닥 지수는 8%대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영국이 9%대, 독일이 11%대, 프랑스가 8%대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민 당국이 전자서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이민 양식을 신청할 때 전자로 서명한 양식도 접수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스캔, 팩스, 복사본 등의 전자서명을 했더라도 이민국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양식 기입 방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뉴저지주 재택근무 행정명령의 필수 업종에서 제외됐던 드라이클리닝 업소가 다시 필수 업종에 포함돼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세탁업주들이 주정부에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청원을 제기하면서 드라이클리닝 업소가 다시 필수 업종에 포함돼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의사 오피스들이 문을 닫거나 진료 시간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의사들이 원격 진료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는 말 그대로 의사와 환자가 먼 거리에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전화나 화상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뉴저지주 포트리와 에디슨에 있는 닥터 스탠리 김 오피스에서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가하는 한인 의사들은 스탠리 김 전문의, 고판석 전문의, 손창배 전문의 등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각 전문의에게 전화를 하고 예약 시간을 정한 다음 컴퓨터에서 스카이프를 오픈하거나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민권센터는 이민자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를 모시고 센서스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센서스가 이제 3월 10일부터 배송이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쉽고 간편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3월 10일을 기점으로 센서스 뷰러 인구조사국에서 각 가구마다 실넘버가 달린 그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 초청장을 발송하기 전에 이미 그 온라인과 전화는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초청장과 상관없이 인구조사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비테이션을 받으신 분들은 3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화, 그리고 우편입니다. 인구조사는 쉽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10가지 정도 문항에 답하시면 되기 때문에 완료까지는 지금까지 하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센서스가 10년에 한 번씩 오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청자분들께 꼭 참여하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구조사 데이터는 그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의 각급 정부의 10년지 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로 내려보내는 그 기금의 액수가 결정되고요. 또 그 인구조사 직후에 선거구 재조정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대표성과도 긴밀히 연동되는 사안입니다. 10년 전 인구조사를 했을 때 뉴욕과 뉴저지는 그 연방하원 의석수를 잃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번만은 인구조사에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연방 차원에서 무차별 반이민 정책들이 합법 이민자와 비합법 이민자를 가리지 않고 타겟으로 그 반이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존재를 그 미국에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그 인구조사에 꼭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재정뿐만이 아니라 의석수까지 결정을 하는 거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많은 한인분들의 참여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권센터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뭐 운영 상황이라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이라도 그렇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민권센터는 지난 35년간 활동하면서 질적 양적 성장은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의 범주를 넘어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도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민권센터는 그 챕터 2로 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1세 청년들 10여 명이 모여서 단체를 일구었고 소수의 1.5세 2세 청년들이 결합하는 형태로 그동안 단체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명실공히 그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1.5세 2세가 점점 그 단체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단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의 변동에 맞추어서 우리 민권센터도 유연하게 그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의 활동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의 면모를 계속 일신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그 역사상 가장 어려운 그 이민정책의 측면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의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모아서 명실공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정말 잘 싸우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량을 더욱더 증진시켜야 될 과제가 또한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민자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포커스인 시간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를 모시고 민권센터와 2020 센서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우리 각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